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3월 10일 수요일 우리 시장 마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하루 종일 장을 보신 분들이라면 저랑 같은 기분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장을 보면서 기운이 없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우리 시장 미국발 훈풍을 받아서인지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후에 하락 반전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3,000선을 다시 내줬고 또 코스닥 시장 역시도 900선을 내주면서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시장의 상황이 좋지는 못하지만 마감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지수의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양시장 파란불을 켜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00선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2,971선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68% 빠지면서 890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0.49% 빠지면서 8만 1,000원에 종가를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으로 빠집니다. 2.56% 빠진 시점에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2차 전지 관련주인 LG화학은 이 좋지 못한 시장 속에서도 3.48%대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90만 원 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도 3%에 가까운 강세를 보여줍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도 앞서 보신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는 1.51% 내림세를 나타내면서 22만 8,0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 SDI는 0.47% 강세를 나타내면서 63만 9,000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언택트주인 카카오는 4.31% 큰 폭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46만 원 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은 0.7%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동시효과 분위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내에서는 역시나 엇갈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나란히 손을 잡고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대 약세를 보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2% 더 큰 폭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HLB와 특히 알테오젠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알테오젠은 19.83% 급등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14만 2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HLB도 7%대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8만 1,6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펄어비스는 약보합세를 보이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지금 혼조세가 나타나면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카카오 게임즈는 3% 가까이 빠집니다. 5만 원 아래에서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CJ는 3%대 급등세 보여줍니다. 주가는 13만 4,200원에 종가 형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K머티리얼즈는 2%대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1%대 강세를 보여줍니다. 반면 CJENM은 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에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최근에 출시한 네오 QLED가 영국 주요 IT 매체들로부터 잇따라 만점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제품력을 입증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삼성전자에 따르면 3가지 매체로부터 인정을 받았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테크레이더는 네오 QLED에 만점인 5점을 부여를 하고요. 에디터스 초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트러스트 리뷰 역시도 만점인 5점을 부여하면서 적극 추천 제품으로 선정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켓링트는 네오 QLED는 퀀텀닷 기술과 미니 LED 기술이 결합된 최고의 팁이라는 호평을 내놨는데요. 에디터스 초이스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한편 미국 오스틴 반도체 공장이 웨이퍼 투입을 시작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서 공장 정상화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호재 속에서도 주가는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가 간밤에 2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초반에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빨간불을 켜내줬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LG화학과 삼성 SDI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에서만 빨간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장중 기준으로 봤을 때 1.6%를 넘어섰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1.5%대 중반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에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급증에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준 건데요. 중국 승용차 협회에서는 지난달 중국 내 승용차 소매 판매가 1년 전보다 4배 넘게 폭증을 해서 약 120만 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테슬라는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로 5거래일 연속 매도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래도 지난밤에 테슬라는 19.64% 급등을 하면서 673달러 58센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지난해 11월 4일 이후 최대 1일 상승폭을 기록을 한 건데요. 그 영향을 받아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모두 좋았습니다. 하나씩 흐름은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이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오전장 분석에서 네이버가 이마트와 손을 잡고 이커머스 내 경쟁력을 강화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바로 양측은 최근에 전해진 지분 맞교환을 통한 협력 추진 소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해명 공시를 다시 내놨습니다. 양사는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이나 한 달 내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카카오와도 함께 소식이 나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인증서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 비서 서비스 개발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국민 비서 서비스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과 디지털 정보 혁신의 중점 과제인데요. 국민들이 필요한 행정 정보를 볼 때 카카오톡 등 정보 수신을 원하는 앱 서비스를 설정하면 필요한 시기에 알림과 또 간편 납부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중에서 코로나19 백신의 예약은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되고요. 또 이용자는 각각의 인증서로 질병관리청 백신 접종 예약 시스템에 로그인을 한 뒤에 예약을 하고 접종 일시와 장소 등을 예약 내용을 네이버 알림 혹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이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앞서 제가 오전 방송에서 고성능 브랜드 N 라인업을 SUV로 확대한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베일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뉴스가 나와 있는데요. 주요 버스 생산을 일시 중단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중단이 되는 공장은 전주 공장이고요. 라인 가동을 중단한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관광 산업이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더 좋았지만 지금은 HLB와 알테오젠 시젠에서만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일반 공모 청약이 조금 뒤인 오후 4시에 마감이 되는데요. 지금 굉장히 열기가 거셉니다. 오후 2시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의 청약 증거금은 52조 원 이상이 몰렸습니다. 이건 이제 지난해 공모주 열풍을 일으켰던 SK바이오팜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기록을 넘어선 액수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전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HLB와 알테오젠에서는 지금 무상증자 소식도 나와 있습니다. HLB 삼형제는 모두 무상증자 결정 영향으로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고요. 알테오젠은 무상증자 결정을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장중 가장 고가는 14만 7천 원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보통주 한 주당 신주 0.5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한 겁니다. 지난해 7월에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의를 했었는데요. 이후 9개월 만에 이렇게 무상증자를 공시한 겁니다. 신주 배정 기준일은 오는 25일이고요. 상장 예정일은 4월 12일이라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
3월 10일 수요일 우리 시장 장을 마쳤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대도 좀처럼 힘을 내지 못하는 시장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마감은 어떻게 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장 마감 분위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시장은 0.57% 빠지면서 2,957.94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장 초반이 가장 좋았습니다. 장 초반에는 3,000선을 회복하기도 했던 우리 시장이 지금 가장 하락한 지점은 2,951.53포인트까지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우하향 곡선을 그려줘 왔는데요. 이어서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아까와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조금 주가가 더 빠진 모습입니다. 0.61% 빠지면서 89,9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2%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인 LG화학 여전히 급등세가 연출이 됐지만 그래도 장중에 고가보다는 빠진 모습인데요. 3.48%대 오름세 유지하면서 빨간불을 켜내줬습니다. 네이버는 3%에 가까운 상승률 보이면서 37만 2천 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우선주는 0.83% 빠졌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종가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6위부터 10위 종목은 거의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지만 삼성 SDI가 빨간불을 켜더니 지금 보합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삼성 SDI는 전거래 종가와 동일한 63만 6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카카오는 급등세를 계속 유지를 해줬습니다. 4.31% 오르면서 46만 원의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파란불을 켜냈습니다. 현대차는 1.73% 빠지면서 22만 7,500원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약보합세 보이면서 파란불을 켰습니다. 셀트리온도 0.7%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쳤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코스피 시장에서 어떻게 마쳤는지 보시면요. 운수, 창고와 의료, 정밀 업종에서는 1%대 상승률이 나타났습니다. 뒤를 이은 업종은 서비스업과 비금속, 광물, 섬유, 의복 업종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도 짚어보시면요. 철강 및 금속 업종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났습니다. 전거래일과 비교를 했을 때 5.36%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뒤를 이어서 운수장비 업종에서는 2%대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건설업과 종이 목재, 유통업에서도 1%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107억 원, 기관은 4,055억 원 더 큰 폭으로 덜어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보시면 오늘 기준으로 6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나타냈고요. 기관은 또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 와중에 또 지켜보셔야 될 부분이 아무래도 연기금의 수급 상황입니다. 연기금은 오늘로 49거래일 연속 매도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물량은 오늘 개인이 받아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4,078억 원 순매수를 했는데요. 지금 개인은 계속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두 주체는 약간씩 다른 흐름을 보인다는 점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상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0.7% 내림세가 나타나면서 890.07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요. 코스피 시장과 비슷한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장중 고가는 911.04포인트까지 올라섰지만 지금 마감 기준으로 890.0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나란히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82% 내림세가 나타났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2.5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HLB는 7.61% 올라주면서 82,0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고요. 오늘 알테오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급등세가 눈에 띕니다. 19.83% 오르면서 좋지 못한 시장 속에서도 급등세를 연출해줬습니다. 펄어비스는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28만 3,700원에 거래에 마쳤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도 보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에서도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3%에 가까운 하락률을 기록을 했는데요. 반면에 CJ는 2.86% 오르면서 13만 3,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SK 머티리얼즈는 2%대 낙폭을 보였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76% 오르면서 15만 5,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면에 CJ이엠은 1%대 낙폭을 보이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운송장비 부품과 음식료 담배 업종에서는 1%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뒤를 이어서 기타 서비스와 금속 업종이 전거래보다는 좋았습니다. 반면에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에서는 2%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고요. 통신장비와 비금속, 정보기기, 그리고 섬유의료에서도 1%대 낙폭이 나타났습니다. 수급 상황은 어땠을까요?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에 나섰습니다. 외국인은 1,092억 원을 덜어냈고요. 기관도 457억 원 정리를 했습니다. 물량은 역시나 개인만이 받아냈습니다. 1,578억 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양상을 보시면 기관은 5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6거래일 연속 또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 물량을 계속 개인들이 받아내는 상황이 계속 연출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감 상황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마감 상황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마감 동시효과 구간과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